얼마 전 김치찌개 백반집에서 라면 사리를 기본으로 제공해 준 적이 있어서 이거 건강을 생각하자면 먹어도 될까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몸에 안 좋긴 한데 왜 그런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정말 놀라운 소식을 알아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자주 먹는 김치찌개 이왕이면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음식을 사랑하고 역사를 사랑하는 음식사학자 미궁입니다. 재미있는 건강정보, 역사와 관련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치찌개에 들어가면 위험한 음식, 바로 맛술입니다. 보통 설탕은 몸에 안 좋아서 당연히 알고 안 넣으신 분들이 많아도 맛술은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나 꽁치 같은 거 넣을 때 잡내 잡는 용도로도 2큰술 정도 넣으시는데 이 맛술은 사실 과당과 설탕 식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작 맛술 2큰술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탄수화물이 10g, 칼로리로 치자면 45칼로리나 됩니다. 더군다나 액상이 국물에 녹아들어 별다른 단맛이 나지 않더라도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단순당은 고온에서 요리하면 우리 세포를 노화시키는 당독소로 변질되기 쉬운데요. 이 당독소는 당뇨 합병증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맛술 없이 잡내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재료는 마늘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마늘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마늘 추출물이 들어간 영양제를 일부러 챙겨 드실 정도로 이 마늘은 당뇨인에게 특히 좋은 재료인데요. 마늘은 잡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감칠맛을 더해주고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 성분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염증 수치도 낮춰주며 몸속의 비타민 B를 결합해 세포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기도 합니다. 세포 기능이 활성화되면 인슐린 분비도 원활해져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알리신 성분은 고온에서 파괴되긴 쉽지만 통마늘을 가열하는 대신에 마늘을 미리 다져놓고 가열하면 열로 인한 알리신의 손실이 적어집니다. 보통 김치찌개엔 통마늘을 안 넣고 다진 마늘을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힌트는 김치찌개에 들어있는 마늘이 특히나 당뇨인에게 먹기 좋은 마늘이란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은 당독소가 생기는 것을 방해하고 맛술이 당뇨에 해로운 것과 정반대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치찌개에 마늘을 넣으실 땐 끓기 시작할 때 다진 마늘을 티스푼으로 1스푼 넣어주시면 되고, 혹시 고기 잡내 때문이 아니라 김치찌개가 너무 쉬어서 약간의 단맛을 위해 맛술을 넣으셨던 분들이라면 마찬가지로 알리신이 들어있는 양파를 넣어주시면 단맛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 가공육, 즉 햄입니다. 가공육은 사람들이 흔하게 먹는 것에 비해 상당히 건강에 해로운 식품입니다. 일명 의사가 먹지 않는 음식으로도 유명한데요. 발암물질 등급의 햄이 버젓이 1순위로 올라와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맛있으니까 어느 정도 눈 감고 먹는 측면이 없잖아 있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가공육은 1급 발암물질로 등록되어 있는 데다가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트륨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잘 익은 고기에 소금을 뿌려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단 맛소금이나 정제염이 아니라 천연소금, 히말라야 소금이나 관리가 잘 된 천일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많이 먹어도 칼륨이 충분하다면 혈압 조절도 잘 됩니다. 나트륨과 혈압은 정상인에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인들은 혈압 이외의 것에서 나트륨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당뇨인들에게 나트륨이 높은 음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백미를 찾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이 백미에 스며들면 짠맛도 중화되고 백미에도 간이 들기 때문에 가공육인 햄, 소시지, 스팸 같은 것들이 들어간 국물에는 백미가 아니면 아무래도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당뇨인들은 집에서 밥을 먹을 때는 어지간해선 잡곡밥을 먹는 게 상식인데 가공된 맛에 우리 입이 중독되어 가공육을 계속 찾게 되고 가공육을 먹으면 백미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한의사나 약사분들도 보통 현실적으로 한 번에 딱 끊기 어려운 음식들은 천천히 줄이라고 말씀들 하시죠. 고기를 한 번에 딱 못 먹기는 어렵지만 햄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안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팸이나 각종 햄은 보관과 조리가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가공육을 대체할 수 있는 생고기 역시 맛있고 저렴하면서도 당뇨인들에게 꼭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쉽게 대체가 가능합니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자주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고기 중에서도 돼지 뒷다리살 같은 부위는 저렴하고 단백질 함량도 높아서 김치찌개에 넣기 딱 좋은 부위인데요. 혹시 뒷다리살이 너무 퍽퍽해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뒷다리살보다 가격 차이도 얼마 나지 않으면서 더 부드러운 돼지 앞다리살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스팸을 넣으면 그냥 국물이 짜질 뿐이지만 생고기를 넣으면 국물에 고기향이 우러나와서 훨씬 맛있어지잖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햄을 끊을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에 들어가면 안 되는 세 번째 음식, 식용유입니다. 정확히는 오메가6의 비중이 높은 식용유인데요. 오메가6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메가6 기름이 들어간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를 따로 먹어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맞춰주지 않으면 과도한 오메가6로 인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 염증은 당뇨로 인한 각종 합병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오메가3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오메가6가 들어간 기름을 최대한 덜 먹어주시는 것이 우리 몸의 몸속 지방산의 건강한 비율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을 먹어주면 어떨까요? 특히나 요즘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 이 들기름에 대한 건강 정보가 상당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들은 상당히 불안정해서 변질되기도 쉽고 오메가3 성분이 있는 기름들은 고온에서 쉽게 파괴됩니다. 그러니 이런 종류의 기름들은 샐러드에 뿌려 먹기는 좋아도 열을 사용한 음식을 하실 때 추천할 만한 기름은 아닙니다. 기름은 원래 고온에서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사실 볶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변질된 기름은 발암물질이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꼭 재료를 볶고 싶으시다면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오메가6의 비율도 낮은 편이고 시판 기름들 중에서는 볶음 요리로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름입니다. 문제는 아보카도 오일이 꽤 가격이 있는 편이고 아보카도 오일 특유의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 붙지 않은 정제한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올리브 오일은 영양 성분에 비해 풍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대신 발연점이 높아 조리형 기름을 골라볼 때 가장 저렴한 것 중에는 아보카도 오일 다음 순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가열하는 요리에 써도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그냥 딱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이내로 조리할 수 있는 달걀 후라이 같은 요리에만 사용해주세요. 우리나라의 김치찌개는 정말 변형이 많죠.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만 해도 목살이나 앞다리살, 뒷다리살이 들어가는 것은 다 상관없고 꽁치나 고등어, 참치 통조림을 넣은 김치찌개도 일품이고요. 앞서 소개한 스팸으로도 맛있는 찌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스팸으로 만든 찌개, 즉 부대찌개는 절대 건강한 식품이 아닙니다. 1950년대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한국엔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고 주한 미군 부대에 납품되었던 스팸, 소시지, 베이컨 등이 부대 밖으로 유출되면서 남은 음식을 한국 빈민들이 김치와 함께 넣고 소뚜껑에 볶은 요리가 부대찌개의 원조입니다. 볶으면 자꾸 태워버리니 물을 부어서 술안주나 밥반찬으로 적당한 찌개로 탄생시켜 지금의 형태가 된 것이죠. 실제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의정부, 송탄 외에도 파주나 군산, 용산 같은 주요 미군 부대 인근에는 지역별로 특유 형태를 지닌 부대찌개들이 정말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전쟁 때 먹을 거 없이 정말 궁핍해서 어쩔 수 없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끓인 요리인 꿀꿀이죽이었으니 당시에는 못 먹어서 이것저것 찾다 나온 별미의 음식일지 몰라도 요즘같이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입니다. 소시지도 종류별로, 그것도 민찌, 브로니, 살라미와도 같은 하위권 소시지를 섞어 만든 찌개니까요. 정리하자면 고기 잡내를 잡을 때는 맛술 대신 마늘을, 고기를 넣을 때는 간편한 스팸 대신 건강한 생고기를 사용하시고 재료를 볶을 때는 아보카도 오일을 쓰거나 그냥 볶지 말고 끓여주세요. 이 세 가지 재료만 바꿔주시면 인스턴트 음식 수준이었던 김치찌개를 당뇨 건강식으로 탈바꿈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김치찌개를 드시면서 식후에 열심히 움직여주시기도 한다면 혈당 걱정은 문제 없겠습니다. 얼마 전에 100세를 넘기신 한 할아버지의 식단을 우연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김치는커녕 고춧가루도 잘 안 드시는 식단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김치는 사실 백김치가 원조입니다.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고추가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색깔이 하얀 김치를 먹었던 것이죠.
그러니 김치찌개는 본래 장수할 수 있는 식품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운 거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식사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함께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